그 노상원 씨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네. 네, 더 해야 돼요. 60년, 많이 해야 돼요, 64년 전에 노상원 씨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김종필이야. 아, 박정희가 그래요?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김종필이 그때 예비역이에요. 예비역 중령인데 이 사람도 정보 파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도 그 전에 이미 쿠데타 모임 뭐 이런 데 가담이 된다고 해서 네. 강제 전역을 당해요. 전역을 당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5.16 쿠데타를 기획을 해요. 똑같은 행태예요. 그 당시 동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기획을 또 김종필이 다 하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쿠데타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김종필은 그래도 비교적 말짱했잖아요. 말짱했죠. 그러니까 김종필은 역술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쿠데타 주도 세력이라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국 군대화에 대한 꿈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4.19 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노상원은 정말 기괴합니다. 이거. 그렇죠. 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비상계엄의 요건, 그러니까 준전시, 뭐 국가 사변이라 그러면요. 네. 어떠한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든지 남북한에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비상계엄 선포하고 있는 그 합참 체제를 가지고 네. 합참에 이 계엄과에서 작성한 대로 쭉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 질서와 공조직 흐트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그런 이유가 아니었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을 했기 때문에 외곽에서 별도의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합참에서 쫙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계엄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정식 개통을 통해 가지고 군을 동원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밖에 팀이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야 가서 이제 가서 휴가 가서 만나고 잠시 뭐 점심 때 나가서 만나고 저녁에 만나도 보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정식 체계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불법 위법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는 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범죄를 의도했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런 대목에서 그 확인되는 점입니다. 거죠. 그게 네, 매우 그 점이 중요한 중요해요. 부분이네요, 네. 진짜.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무계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문을 했다면서요. 2주만 버텨달라. 그건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은 제보인데 네. 윤석열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용산에서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이 당에 직접 어떤 지시를 했다라고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한 상태에서 받은 제보인데 국민의힘이 한 2주 정도 버텨달라. 그러니까 탄핵 가결안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자기들 좀 준비도 하고 뭐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달라.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아니 번지 점프 하는데 하나에서 뛰나 둘에서 뛰나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냉소적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용산에서는 야 번지 점프 할 때 하나에서 뛰는 거하고 둘에서 뛰는 거하고 뛰는 사람은 달라. 밖에서 보내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하나 둘 해서 뛰는 거나 하나에서 뛰는 거나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뛰는 사람 저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할 때 확 뛰는 거하고 그래도 하나 둘에서 뛰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염려한 것은 그 2주 말미를 달라고 한 게 당에다만 그랬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내란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람이나 참석자들에게도 그런 요청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란을 계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 내란 사태인 진행 거죠.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잘 저렇게 있잖아요 관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생일 선물은 받고 뭐 국가기관이 보낸 공문서들 그런 건안 헌법재판소가 보낸 건 안 받고 내란 진행 중이라고 아니, 저는 봐야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다 위법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본인들의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래는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좀 혹시라도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까 봐 조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당연히 그러지 말아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고. 한덕수 이전에 저 경호처장 박종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박근혜 때 경호실 차장이었어요. 경호차장. 마지막까지 했죠.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차장까지 지낸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내란 사태 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란의 밤 저녁 식사를 윤석열이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과 먹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언론은 그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 이 관저를 둘러싼 상황들 보면 박종준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법에도 근거가 없는데 관저 네. 500m 전방부터 막고요. 1인 시위도 못하게 하고요. 기자들이 근처에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카메라 들이댈까봐 차벽을 세우고 차벽 사이로 혹시 보일까봐 해가지고 옷가지로 막아놓는 일까지 해요. 그걸 그렇죠. 경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에 대해서 안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저는 박종준이 경찰에서도 내내 기획통이었는데 내란을 기획할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종에서 뭐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고 그랬지만 뭐 택도 없었고 그래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냥 김용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놀고 있던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발탁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충성도가 높아지죠. 견마지로를 아끼지 네, 않는 네. 겁니다. 박종준도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만 체포하고 구속해놓고 오늘 뭐 송치하고 그 다음에 일체 손을 안 건드리거든요. 경호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박종준을 체포하면서 그 윤석열 관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문서를 안 받고 이런 것도 다 경호처에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그래서 박종준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는 어쨌든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발 좀 상황을 직시하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제 거부권 행사한 것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너무 걱정스러운 지금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래서 지금 뭐 경호처 관련된 얘기도 지금 오찬희 평론가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탄핵 이런 거를 조금 빨리 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 괜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 한덕수 총리에 예, 대해서요. 예. 그거는 원내대표단이 판단을 아, 제가 저- 거기까지 선을 넘으면 조심스러우시군요. 근데 그런 그 역설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그 윤석열 용산 장악한 세력이 이제 MB계였는데 네. MB 사람들이 많이 오세훈 캠프 쪽으로 갔다는 설이 있어요. 예. 아. 그러고 나서 그 공간을 박근혜 쪽에서 이제 채웠는데 그 누구죠? 정호성. 정호성인가? 네, 문고리. 네, 문고리. 네. 그 사람이 하고 이게 다 박근혜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김용현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데 정호성이가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킨 윤석열을 보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럴 측도, 정도로 엑스맨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는 좀 분위기 알 거예요. 나한테 또 뭐 명예훼손 어쩌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 네. 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